이상훈입니다. 제가 5학년 4반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시작했거든요. 36살 때. 제가 98년도 아메 98학번인데 36살 때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 딸아이가 2살이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7살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홍콩계 증권회사에서. 제 부장님이 소개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 캐나다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8년간 아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자료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1900년대 뉴욕 맨하탄의 5번가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죠? 안 보이시겠는데 그냥 이게 다 마차예요. 여기 제목이 Where is the car? 차가 어디 있니? 여기 한 대 있어요. 이미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서 막 자동차가 과연 대중화될 수 있을까? 차값이 너무 비싸다. 자동차만 있으면 뭐냐? 도로가 없다. 뭐 굳이 차가 필요하냐? 집 앞에 회사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근데 딱 13년 뒤입니다. 같은 거리에 Where's the horse? 말이 어디 있니? 여기 한 마리 있어요. 딱 13년 만에 차로 뒤덮입니다. 저는 변화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저도 36살 때 그 당시 홍콩 증권회사에서 차장으로 있을 때 직장생활 10년 차. 제가 그때 저희 부장님이 후원을 해서 제가 미팅장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들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팅에 나와라. 근데 이게 참 이게 축복인 게 부장님이 제 인사 고과자잖아요. 갑과 을이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저 너무 감사해요. 후배가 후원하는 게. 후배가 후원했으면 아마 안 나갔겠죠. 그래서 매일 보는 분이고 제가 다른 건 안 들리는데 미팅 나오라는 얘기만 들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간. 근데 여러분 비전은 한 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이건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참 어마어마하다. 제가 인간을 한번 규정해 봤어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이 호모 파베르라는 동물은 이게 라틴어로 도구라는 뜻입니다. 사피엔스는 잘 아시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고 현대적인 의미로 도구를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거는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하죠. 아메이라는 도구가 우리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션, 소명 이런 것들이 실은 생각, 단순히 more than money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는 솔직히 증권회사에 있을 때 이미 저도 그때 연봉이 2억 가까이 됐어요. 1997년, 8년에 2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 대기업 부장들이 5천만 원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이렇게 영적으로 허하면 이렇게 현대백화점 가서 이렇게 쇼핑하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주가 폭락하면 양복 한 벌 사고, 주가 폭등하면 양복 한 벌 사고, 아니면 술 한잔 하고. 근데 정말 거긴 돈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만든다, 고로 존재한다. 원래 뭐죠? 생각한다죠. 그래서 신 호모 파베르의 탄생.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가장 탁월한 도구는 제가 볼 땐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 어떤 식으로 스마트폰이 혹시 2G폰이 들어갈 때 이러고 들어가진 않았어. 나 간다 그래 우리가 환송 파티 해주고 이렇게 가진 않았어요. 2G폰이. 어느 순간에 아까 말이 사라지고 자동차가 등장했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순식간에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변화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요새? 요새 많은 분들이 이마트에서 쇼핑하는 분들도 있지만 쿠팡에서 그냥 기저귀를 배달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쁘니까. 이마트와 같은 가격 혹은 더 경쟁이 있는 가격으로 10,000원어치를 배달해도 택배비가 없는 쿠팡. 보통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기술이 발달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호모 파베르. 사람이 더욱 좋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기존의 낡은 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비용이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갑니다.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망치 갖고 계신 분. 망치 1년에 몇 번 쓰세요? 집에서? 거의 안 쓰죠. 근데 집에 망치는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접근권이라 그래요. 접근권은 뭐냐면
자주 필요하진 않은데 그걸 누구한테 빌려 쓰기에는 좀 불편한 것. 자, 내가 아파트 사는데 망치가 필요해. 그럼 와이프한테 여보 메토에 망치 있어. 그럼 와이프가 막 짜증내면서 누구 엄마 망치 있어 망치 있어. 그렇게 알아보는 걸 우리가 검색 비용이라고 그래요. 망치 빌렸다가 돌려줄 때. 그리고 우리가 물 없이 우리 킨 냄비로 한 삶은 달걀이라도 몇 개 갖다 줘야 되잖아. 고마우니까. 그죠? 그걸 거래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 비용하고 검색 비용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 1년에 2만 킬로 정도 뛰어요. 2만 킬로인데 서울이나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시속 50킬로로 달린다고 가정할게요. 50킬로로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2만 킬로를 달리려면 50킬로 곱하기 100시간 하면 5,000킬로죠. 그러면 400시간 하면 2만 킬로 맞죠. 400시간을 24로 나누면 뭐 얼마나 될까요? 며칠 정도 될까요? 한 15일 정도 됩니까? 17일? 20일이 채 안 될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데 자동차는 365일 중에 20일도 채 안 되는 날짜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험료 내고 리스료 내고 뭐 내고 해요. 근데 만약에 망치를 내가 아파트 각층에 하나씩 두고 난 다음에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다면 집에 안 놔두고 근데도 나 같은 인간이 있어요. 빌려 쓰고 안 갖다 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 망치에다가 그 위치 수신 장치를 달아놓으면 삐삐삐삐 이상 울리더니 망치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기술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굳이 소유하지 않고 공유해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에 차가 3대 있습니다. 제가 BMW, 우리 와이프가 아우디, 우리 아들도 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없앴어요. 제 차는 5000cc라 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제 차 기름값이 얼마나 드냐. 갈 때만 계속 500원을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지구 환경의 문제라 차를 처분했어요. 차를 처분하고 나니까 제가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살았더라고요. 뉴트릴라이트만 먹었지 진짜. 근데 제가 차를 처분하고 나니까 진짜 BMW를 처분하고 BMW 버스 메트로 워킹을 하는데 너무 즐겁더라고. 제가 이 스마트폰에 제 하루에 칼로리 계산이 걸음수가 나오는데 제가 실은 옛날에 제가 인대로 다쳤어요. 2004년에 설악산 대청봉을 준비 없이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여기가 완전히 나가서 그다음부터는 실은 계단을 내려가거나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가 이제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운동하는 뭐 국가대표 유도선수 이런 후배들이 큰일 난다고 장애인 된다고 더블 다이아몬드인데 장애인 되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동네 야산 제가 분당 사는데 야산을 조금씩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일주일에 5번 가요. 저도 지금은 아직 제가 야산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운동을 하고 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는 게 사람 말고 밀가루예요. 저는 이렇게 면을 보면 막 영적인 그런 편안함을 느껴요. 라면, 저는 아침에 라면, 점심에 파스타, 저녁에 그냥 짜장면 먹어도 되는데 제가 5주 전에 결단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우리 그룹의 리더인데 맨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나도 의미 있는 걸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밀가루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악몽을 꿀 줄 알았어요. 자는데 막 일식 라면이 나왔어. 근데 젓가락이 없어.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꿈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그런 걸 포기하고 나서 제가 우리 프로틴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 프로틴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하니까 효율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어서 어디 가면 야 거기 산이 있나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런 바뀐 삶을 지금 이제 저도 시작하고 있어요. 54세 시작을 했는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정말로. 네, 정말 기대가 되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술의 발달로 검색 비용하고 거래 비용이 제로로 되면 공유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은 아메이 사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산할 줄 아시는 분? 옛날에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주산학원 꼭 남산학원 꼭 다녔거든요. 요새 이 어린애들한테 주산 보여주면 발 지압하는 건 줄 알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밀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거든요. 요새 뭐 혹시 PB 계산할 때 주산으로 하시는 분? 없죠? 주산 뒤에 전자계산기가 나오고 요새 전자계산기도 안 가지고 계시죠? 왜?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우리는 뭐든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한 게 불과 5년이 되지 않습니다.
워커맨. 이게 혁명적인 워커맨. 저희가 옛날에 음악을 들을 때는 저기 음악 다방 가서 들었어요. 그 신청곡을 넣으면 DJ가 이렇게 틀어줘요. 느끼한 목소리로. 왜 젊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음악을 걸어다니면서 듣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소니에서 나온 워커맨 1979년에 나온 첫 모델입니다.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 워커맨을 80년대 이거를 여기에 차고 조깅을 했다. 이거는 그냥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제 집에서 전축으로 이렇게 듣다가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조깅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30분이 지나면. 왜냐하면 테이프 A면을 B면으로 돌리기 위해서 멈춰야 돼요. 모양 빠지게.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오토 리버스라고 하는 혁명적인 A면이 끝나면 B면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재작년에 소니가 일본에 있는 마지막 워크맨 생산 라인을 폐쇄했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이렇듯 기술의 발달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팍스콘이 뭐냐면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중국의 공장 회사 이름입니다.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중국의 애플 그 핸드폰을 조립하는 공장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해요.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을 누가 하죠? 기계가 하는 시대로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모르는 여자예요. 모르는 여자인데 여기 어디냐면 LA 공항입니다. 작년 4월에 제가 LA 갔을 때 LA 공항에 제가 마이애미 갔다가 왔을 때 여기 라이드 서비스 픽업 존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한 40명이 있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소위 택시 회사 옐로우캡이 파산했어요. 우버라고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리나라 그냥 나라시라고 그러나 이렇게 불법 자가용 영업 이런 것들이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자동차를 우버를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술의 발달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차가 없는데 차를 좀 쓰고 싶어. 그럼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누구네 집에 내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차 필요한데 차 좀 빌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뭐죠? 내가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내 차량을 호출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딱 하면 예상 가격이 나오면 그 인근에 가장 가까운 3분 안에 차량이 배치가 돼요. 그걸 데이터를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요새 실은 차를 안 갖고 다니까 너무너무 모든 약속 시간에 정시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비즈니스 툴이니까 오면서 가면서 지하철에서 저는 처음 알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지하철 가격도 모르고 마을버스도 모르고 근데 저는 한국이 이렇게 처음 알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로 갈 수 있다는 걸 계속 연결하면 갈 수 있더라고요. 3일인가 걸리는데 어쨌든 정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우버하고 경쟁하는 리프트라고 하는 그런 차량 공유 업체가 있는데요. 제가 공항에서 그 코리아타운 목적지까지 미리 제가 예상 가격이 이렇게 나면 10에서 17불. 제 카드 디파짓이 돼 있죠. 이거 택시를 타면 45불 나오고요. 한국 택시 타면 35불 나옵니다. 근데 10에서 17불 나와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술의 발달의 핵심이 연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연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연결이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 두기 봐요. 이 연결이란 단어가 결국 아메이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된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벌고 재테크의 핵심이 돈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왜?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이젠 그런 일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유통업자가 많은 거 이렇게 물건 쌓아두고 그냥 이렇게 눈탱이를 치면 됐는데 요새는 실은 정보가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예약하죠. 요새 여행사 통해서 예약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기술이 발달하면 정보가 공평화되고 투명한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연결된 사회에서 아메이 사업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요새 아메이 그럼 다 알죠. 아메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인지도 99%. 옛날에 한국아메이에서 외주기관의 조사 인지도 99%, 선호도 0% 이렇게 나왔대요. 다 아는데, 그죠? 모르니까. 이제 내후년 아메이 60주년입니다. 벌써 한국 아메이가 25살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두 분이 1959년에 창업하셨어요. 리치 디버스, 조에벨 앤델. 한 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리치 디버스 그 창업자분 지금 이제 살아계시고 그 두 자제분이 지금 이제 이어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글로벌 사업입니다. 100개 지역 국가에서 상백만 명의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이 포브스가 뽑은 그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50명을 뽑았어요. 1등은 누구냐면 워렌 버핏 아시죠?
옛날에 버펫 그러면 부패?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다 알아요. 지금 90인 고령이신데도 세계 최고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2등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빌 게이츠 부부예요. 기부왕. 24등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있죠.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마크 주커버그와 프리실라 첸, 그 중국인 의사 부인, 24등이에요. 아메이 창업자 디보스 패밀리 가문이 기부 20입니다. 아시는 분들 별로 없죠. 결국 자본주의가 경쟁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경도 파괴하고 누구도 무시하고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거예요. 에코 프렌들리, 지구와 함께하고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곳에 우리가 함께 자원을 나누고 파워5가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미 이런 자본주의 새로운 어떤 컨셉 자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미국의 20위 기부왕이에요. 디보스 패밀리. 자, 아메리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뉴트라이트. 제가 재작년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파운더 사파예요. 작년에 매년 미국도 리더십 세미나가 있는데 작년은 리더십 세미나가 올랜도,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열렸고요. 올랜도는 우리 올랜도 매직, 미국의 우리 그 농구 구단도 우리 아메리 창업주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농구 구단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멋진 그 아레나가 있어요.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그 재작년에 라스베가스에서 했을 때 샘 램보그 그 뉴트라이트 최고 경영자분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셨어요. 뭐냐면 골고루 먹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골고루 먹는 게 뭐냐. 야채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게 뭐냐. 애매모호하죠. 골고루가 뭘까.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했어요. 컬러 포트폴리오. 컬러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 빨간색, 야채 과일 허브를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녹색을 각각 컬러를 골고루 먹지 않으면 한쪽만 먹고 만약에 그 중에 한 색깔이라도 빠지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심장은 튼튼하고 눈도 잘 보고 다 하는데 못 걸어요. 잠깐만 이렇게 못 걸어요. 그죠? 잘 걷고 막 심장도 튼튼하고 막 엄청 하는데 부인 보고 차나 한잔 하실래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5가지를 골고루 먹는 그 컬러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컨셉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더블엑스예요. 인류의 대부분이 식습관 불균형을 이래가지고 야채 과일이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제 친구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30살 때 제가 아메이 시작할 때 야 너는 돈도 많이 버는데 돈도 관리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니까 너는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말이 일관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원래 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먹으라고도 안 먹는데 야 이게 희한한 게 18년 지나니까 54세 아저씨들이 이제 삐걱삐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먹어요. 18년 버티니까. 이제 와서 진짜 막 근데 우리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확실히 좋아져요. 확실히 좋아지니까 내 친구들이 이제서는 이제 오다를 해요. 제가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살더라도 이제 되게 힘드니까 제가 이제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다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품, 농축식품 분야의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오가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도 GMO 표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미국은 드디어 미국에서 작년에 GMO, 유전자 조작 사과가 합법적으로 용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유전자 조작 사과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냥 일반 사과에 섞어 팔게 해줘.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GMO 사과하고 일반 사과를 분리하게 해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먹거리 분야가 정말 안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소개를 받았어. 내 나이는 소개받긴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애가 소개를 받았어. 그 여자를 만났는데 얘가 누군지를 몰라요.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어디서 봤는지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요새 같은 세상에? 우리 먹거리가 이 프로시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는 그게 투명하다는 것이 앞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돈 잘 벌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재테크의 핵심이 이제 헬스테크로 옮겨가고 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전에 가서 젊은 우리 애기 엄마를 후원했는데 이 애기 엄마가 뉴트라이트에 너무 매니아가 됐어요. 아이가 5살인데 이렇게 할 거래. 자기는 나중에 자기 아들이 며느리 볼 때 자기가 인터뷰를 할 거래. 넌 뭐 먹고 자랐니? 뉴트라이트 먹었니라고 물어볼 거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는 집안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만큼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미국의 어떤 공항에서 뉴스윅인가를 우연히 봤는데 140세에 도전한다는 거는 헤드 타이틀을 보고 사서 제가 그거 그냥 캡처해서 찍은 건데 여기 잘 한번 보면요. 인체는 여기 동그라미 있죠. 요건 뭐냐면 여기 눈,
뇌, 귀, 근육, 뼈, 뭐 폐, 뭐 심장, 뭐 신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킨. 요건 뭐냐면 요 나이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브레인은 70인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7인 것 같으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35세, 렁 30세, 그죠? 스킨은 18세, 하트는 65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 신체 각 부위는 필수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노화가 시작되는데 이 시장이 정말로 큰 시장입니다. 아파서 병원 가는 시장이 아니고 미리 예방하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에 그 강력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메이라는 회사예요. 그런 아메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제품과 서비스와 컨텐츠를 기회를 누구한테 주는 건지 아세요? 우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코스코나 삼성이나 제약회사랑 하지 않고 누구랑 해요?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는 우리하고 해요. 오늘은 하고 싶고 내일은 하지 말까. 막 매일 우리 생각이 바뀌잖아. 그죠? 그죠? 우리 평범한 일반 소비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식품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아티스트리. 세계 탑5 브랜드예요. 화장품? 한번 봅시다. 2006년부터 2016년 10년간 한국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이에요. 그때도 높았어요. 그때도 주가가 비싸서 못 샀거든요. 40만 원,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건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한 주인 주식을 10주로 나눠줘가지고 주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13년부터 15년까지 얼마까지 오늘 4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도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이 탁월해요? 아티스트리가 탁월해요? 솔직히 비교가 안 돼요. 한국에 있는 이 상장 기업도 중국의 이 상류층을 뚫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을 뚫어냈어요. 화장품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엔티에이징과 이런 스킨케어 시장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우리 아티스트의 포텐셜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모레퍼시픽 하나만 봐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물. 요새 물 때문에 문제가 많죠. 실은 우리 정수기는 전 세계 정수기 판매 1위 브랜드입니다. 미국의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은 그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정말 퓨어한 물이에요. 안 먹어도 돼요. 모든 걸 다 걸러가지고 그 물은 진짜 어디에 이렇게 주면 식물이 자라나지 못할 정도로 미네랄은 필터링하고 다른 모든 걸 걸을 수 있는 탁월한. 실은 그 최근에 삼성에서 무선 충전 핸드폰이 나왔어요. 무선 충전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핸드폰에 무선 충전 특허를 누구한테 내요? 아메이에 내요. 그만큼 기술이 탁월한 회사예요. 좋은 공기, 앰머스피어. 또 세계 판매 1위예요. 이게 뭐 같아요? 네, 뭐 같아요? 어떤 분이 차라고 그랬는데 차예요. 네. 테슬라 아시죠?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RV 모델 X입니다. 모델 X가 최근에 저는 이제 미국 테슬라 매장 가서 제가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정보를 주는데 한 달 반 전에 저한테 정보가 왔어요. 테슬라 모델 X에 생화학 모드 작용하는 그런 에어 필터링 장치를 장착을 했대요. 전기자동차 세계 최고의 트렌드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기청정기예요. 차량용 공기청정기. 왜? 실내 공기가 장난 아니고 외부가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 울트라 생화학 모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그걸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바깥 공기는 이런데 그 차 실내와 아까 보여드린 요 존은 공기 청정도가 이렇게 공기가 좋아져요. 그만큼 앞으로 실내 공기 청정도 중요하지만 차량용 공기 청정기 아마 여러분들 아메이 공기 청정기가 차량용 공기 청정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렇게 차 뒤에다가 이렇게 공기 청정기를 이렇게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차가 12억 대 정도 됩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Atmosphere Drive. 밀주도님 이거 조만간 출시되죠. 아메이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출시가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헬스 기구가 아니고 냄비예요. 그래서 백종원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백종원 먹거리를 자세히 보면 그거 다 살쪄요. 진짜 이제는 깨끗하고 아주 과학적이고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이런 모든 레시피도 공유하고 이런 건강한 냄비가 실은 이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메이가 제공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 우리 실생활의 라이프스타일 업그레이드 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당연히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뭐가 됐죠? 문제가 됐죠. 얼마 전에 치약 같은 경우는 간암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제품 중에서 이런 그 기능성 헤어케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머리숱이 좀 어때요? 가발은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뉴트라이트 먹고 우리 제품을 18년간 애용했더니만 저희 집안이 좀 대머리 집안이거든요. 저희 친가 쪽에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저주를 내리셨어요. 50이 되면 머리가 다 빠질 거라고. 친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라면 다 빠졌다고. 너도 꼭 빠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54세인데 아직도 안 빠지니까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저희 제품이 여러분들 제가 한국 아메이에서 탈모 샴푸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그날은 예배드리러 2층으로 갔어요. 2층으로 딱 갔는데 2층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아래층을 보니까 그냥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오, 진짜 탈모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생활 속에서 이런 시장들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원포온이라 그래서 미국 제품이 하나 출시될 때마다 한국 중소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은 있는데 팔로가 없는 제품들을 한국 아메이가 이렇게 인큐베이팅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자본도 돼가지고 더욱 좋은 환경을 송화소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게 해서 벤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한번 보면 보통 우리 재래식 유통은 그냥 물건을 누군가가 만들면 이 총판, 도매, 소매 진정한 다단계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100원에 사면 유통비용이 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발달한 게 할인점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할인점. 그러면 한 300원 정도 싸게 사요. 왜? 유통 단계를 줄이니까. 그 다음에 발달한 게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편리하죠. 다이렉트로 오니까. 근데 어쨌든 같은 물건을 더 싸고 더 편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예요. 자, 그러면 아메이사업은 뭐냐면 유통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그 대신 누구한테 주는 거죠? 네. 아메이는 공장에서 안 나오고 농장에서 나와요. 제품이.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품질과 무관한 광고 유통을 없앤 것이 아메이예요. 그래서 기존 유통은 원가가 20원이고 광고 유통이 80원이어서 라면 아메이는 제품의 품질을 좋게 합니다. 왜? 광고 유통을 안 할 거고 제품을 써본 사람이 그 써본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유통을 원가를 2배로 하고 그리고 회원제로 해서 회원들한테는 30% 할인을 해주고 품질은 좋고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택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제품 가격에 남아있는 30이라는 기금을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유통과 광고로 대신한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소비자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기금 30% 중에서 21%는 구정과 제품 전달에 대한 그 기여도로 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환불하면 돼요. 이유는 그냥 으로 환불하면 돼요. 기분 나쁘다. 오늘 내가 날씨가 안 좋아서 이렇게 환불해도 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뭐가 없죠? 전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는 타인을 성공시키는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대한 리더십에 대한 대가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 이름이 아메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코리아, avnkorea.co.kr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사람을 스폰서라 그래요. 스폰서가 20만 점을 쓰고 이 제품 가격 안에 포인트 밸류라 그래서 점수가 들어있어요. 안 보여요. 퍼스널 컴퓨터 안에 중요한 그 CPU 칩이 들어있는데 이 칩이 안 보였거든요. 그 칩 만드는 회사가 그래서 고안을 해냈어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 밑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텔 인사이드라고. 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아메이는 모든 제품에 PB 인사이드예요. 제품에 다 이 점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보너스를 매달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그 다음 달 15일 날 돌려줘요. 15일 날 돌려주는데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20만 점을 쓰면 3%, 60만 점은 6% 이렇게 쭉 돌려주는데 이거는 같이 모아서 자기 것만 가져가는 합리적인 제도로 되어 있어요. 전체 보너스는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하는데 스폰서는 80만 점이 되겠죠. 80만 점은 여기 보면 6%네요. 그죠? 48,000원을 돌려줍니다. 자, 근데 다 모아서 내 것만 가져간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신 보너스 60만 점. 그 60만 점은 보니까 6%죠. 6%는 36,000원인데 48,000원에서 36,000원을 제외한 12,000원이 스폰서 통장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또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쓴 사람 것들 빼야 되겠죠. 그거 빼게 되면 36,000원에서 여러분들 6,000원, 두 분 6,000원 쓴 거, 그죠? 빼고 얼마? 24,000원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 보너스 38,000원이 스폰서 12,000원 갖고 가고 24,000원 여러분들 갖고 가고 친구 6,000원, 6,000원 갖고 가서 합이 딱 맞아요. 아메이 사업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서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팔고 내가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는 거니까. 누군가한테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써본 경험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죠? 아까 봤듯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20만 점을 쓰면 3% 6,000원 캐시백이 들어오죠. 자, 그냥 이렇게 썼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6사람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면 각자 자기가 이마트나 쿠팡을 우리 걸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싸고 퀄리티 좋고 택배도 해주고 환불도 해주면 뭐가 들어있어요? PB 인사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캐시백이 가능하니까. 이럴 경우는 전체 보너스는 내가 20만 점 쓰고 6명이 썼으니까 총 140만 점이 되겠죠. 그죠? 140만 점은 여기 보면 9%예요. 9%면 12만 6천 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내 같이 공동 소비한 것들 중에서 20만 점씩 쓴 분들이 6명 있으니까 3% 6천 원, 6명이 3만 6천 원 제외하고 나한테 9만 원이 들어와요. 이게 인쇄와 같은 소득입니다. 이 소득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 혼자 쓰면 6천 원이고 자 6명이 나하고 함께 쓰면 이제 다 나눠주고 나한테 9만 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각자의 6명이 또 이렇게 그냥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4명한테 알렸다고 하면 각자 6명이 4명한테 알렸다고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3만 원이 되고 그리고 각자 돌려주면 저한테 57만 원이 들어와요.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 매달 팔아야 되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어떤 컨텐츠인 제품들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각자가 각자 2명한테씩 알렸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롤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룹 총 매출이 1,580만 점이 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144만 6천 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실은 144만, 이건 점수예요. 6,000원이 아니고 6,000PB인데 6,000PB를 입력을 하면 돈은 얼마를 주냐면 한 1.6배 정도를 더해서 줘요. 이게 6,000원이면 9,000 몇 병으로 줍니다. 왜냐? 한국 아메이가 25주년 됐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뭐가 올랐을까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보너스도 훨씬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4만 6천 점수는 실질적으로는 한 231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돈이 매달 들어온다. 뭐한 대가로? 그냥 구전한 대가로 매달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엠마 왓슨, 해리포터의 어린 여주인공 아시죠? 이 여주인공이 벌써 커서 나이가 25살이 됐어요. 프랑스가 국적이고 공부는 옥스퍼드하고 미국 브라운대 아이비리그에서 했어요. 꼭 이쁜 것들이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얘네들 또 인간성도 좋다. 정말 미쳐버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뉴욕에서 그 유명한 패션쇼인 맷 갈라라는 걸 4월에 했어요. 거기에 이번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자기 사진을 포스트한 다음에 자기 페이스북에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엠마 왓슨하고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이 옷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버려지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 플라스틱을 다 모아서 그 플라스틱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에코에이지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와 캘빈 클라인이 콜라보로 만든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드레스로 만든 옷이고 이 안감은 여러분들 가장 많은 농약을 쓰는 게 커튼 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을 입고 있으면 이 면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농약을 써요. 그래서 올가닉 커튼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엠마 왓슨이 지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플라스틱하고 게솔린이라고 석유라고. 근데 앞으로 지구가 좀 더 이쁘고 안 아프게 가기 위해서 내가 몸소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가 왜 일어나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지구를 생각하고 의미 있는 소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실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000만 점의 네트워크를 가지면요. 아메이 사업은 21% 게임이에요. 1000만 점을 만들면 나를 이제 SP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 점을 한 번 하면 실버 프로듀서라고 그러고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그런 인쇄와 같은 소득 들어오고요. 그리고 3개월을 하면 골드 프로듀서라고 그러고 그리고 6개월을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면 1년 내내 플래티늄 자격을 유지하면 연간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제가 아메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금리가 한 7% 정도 돼서 7% 8%. 그때는 그러니까 1억을 넣어두면 1년을 넣어두면 1억 넣어두면 700이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700이면 한 달에 그래도 7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거의 1%죠.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아메이 수입에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10억의 가치예요. 10억의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이제는 메이킹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캐시플로우. 얼마나 나한테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21%의 네트워크를 3명이 만들면 에메랄드라고 그래요. 이제는 어떤 게임을 하냐면 내가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고 내 파트너도 나처럼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게임이에요? 헌신하는 게임이에요.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헌신하는 연결을 잘 하는 것이 앞으로 재테크의 핵심이죠. 잘 도와주고 잘 참고. 여러분들 좀 화가 나면 그냥 칼맥디 먹고 참으면 돼요. 화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보하고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국영수 공부 잘하는 게 이제 경쟁력이 아니에요. 모자라면 덮어주고 모자라면 함께 해주고 이게 팀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6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6명이 내가 플래티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9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그럽니다. 12명이 그렇게 되면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15명은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냥 이게 언리미티드. 11명은 크라운. 20명 크라운 앰베서더. 언리미티드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성공해가는 사업이에요. 아메이 사업은 나 혼자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각자 내 파트너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와서. 나 혼자 이렇게 기존의 관념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행 보상이 있죠, 여행 보상. 그죠? 평생 여행 가는 사업이에요, 평생. 이 보상 여행. 정말 멋진 보상 여행. 저도 아메이 사업을 이제 18년 차고요. 제가 98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서 2000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도 지금 17번째, 17년째 지금 다이아몬드 그런 이상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 다이아몬드 여행을 다니면 좋은 게 돈 절약이 돼. 일반 여행을 못 갑니다. 나 혼자 어디 가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다려요. 왜 코디들이 왜 안 나와 있나 이렇게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정말 멋진 여행을 누구랑 같이 가요? 파트너랑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실은 이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선착순의 사업이 아니에요. 노력순이라는 거죠. 먼저 하신 분이 두 사람이 플래티늄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파이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세 분을 성공시키면 에메랄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6명을 성공시키면 다이아몬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력순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이 사업을 보고 있으면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막 뭐라 그래요, 누가. 넌 왜 그거 하니? 부터 시작해서 정수기 산다 그랬다가 반품하고 그러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보면 한국이 저성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매년 성장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주가 지수를 보면 이게 1992년부터 2016년입니다. 한국 아메이가 91년에 시작했죠? 91년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올랐어요. 자, 이때 2003년부터 실은 2008년까지 한국 아메이 매출액이 좀 주춤했습니다. 왜? 부동산이 너무 올랐거든요. 아메이가 하찮게 보이는 거야. 1억? 다이아몬드? 야, 그거 그냥 한 달 있으면 1억 우리 오르는데 집값이 이랬어요. 기고만장했지. 근데 성장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때는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올랐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폭락할 때가? IMF입니다. 제가 아메이 98학번이거든요. 이때 세상이 흔들려요. 이때 저도 98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세상이 나를 바꾸게 해줘. 여러분들 많은 분들한테 아메이 사업을 설명하면 뭐라 그래요? 반응이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냐면 내가 똑똑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면 세상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때 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거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팅에 나와서 우리가 면역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왜? 그냥 일희일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때가 언젠지 아세요? 예, 서프라임 모기지 전 세계적으로 주택 금융위기가 왔을 때예요. 자, 그다음 주가가 오는데 그다음에 지금 어때요? 지난 5년간 한국이 되게 저성장으로 간 저성장. 아메이 사업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시기죠. 돈을 많이 벌고 한 번에 잭팟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하고 내가 따박따박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와야 되고 그러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속도를 낮춰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1992년부터. 이렇게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2012년부터 지금 주가가 힘들어지죠? 주가가 120만에서 15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경쟁자가 많아졌거든.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고 샤오미 같은, 그리고 중국이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패러다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가 그래프를 보면 돼요. 왜 이걸 들고 나왔냐고요. 제가 옛날에 했던 일이 이거거든요. 제가 애널리스트였으니까. 제가 펀드를 운영했으니까. 아메가 재밌는 게 여기 5만 애들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이 5만 자료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무슨 저기 용평의 스키장 저기 선수 저기도 아니고 이 한 달에 27만 같은 게 14, 5만 원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기업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는 나 변화한다고 그러고 오는 게 아니고 훅 간다고. 이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언제냐면 현대차가 10조를 들여가지고 처음으로 전기 관련 투자할 때요. 요 바로 길 건너편에 한전 부지를 10조를 주고 샀을 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세계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변했어요. 그래? 땅을 사? 기업이 기술 투자를 안 하고? 신세계, 뉴월드. 진짜 신세계인지 한번 보게. 신세계 아시죠? 신세계 자회사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마트입니다. 우리나라 유통 방식이 잘 나갔어요. 옛날에는 아메이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죠.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어때요? 흔들거립니다. 왜? 이제는 집에서 쇼핑하는 걸 원해요. 근데 우린 집에서 쇼핑하는데 어떻죠? 마일즈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요, 뭐 하여간 한 10몇 년을 5천원, 6천원 했어. 근데 갑자기 34만 7천원까지 갔어요. 물론 지금 좀 빠지긴 했죠. 5천원, 6천원. 이게 어디냐면 싱크대 만드는 회사예요. 한샘. 자, 우리나라 이제 집이 넘쳐요. 그래서 집은 넘치지만 기존에 살던 집에 뭘 하죠? 전세 들어가면 집주인이 뭐는 해줍니까? 주방은 갈아줘요. 앞으로 집은 못 사지만 싱크대는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집은 못 사지만 신혼집에 예쁜 가구를 1인용 가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한샘이. 앞으로 내가 집은 못 살지만 더블엑스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이 검색 비용이 제로로 가고 거래 비용이 제로로 가서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공유하게 된다면 남는 돈은 뭘 할까? 저는 여행 가고 나한테 투자할 겁니다. 그때 쓰는 돈이 아메이가 준비한 컨텐츠에 사람들이 돈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설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 세상에 이런 건 안 돼요. 우리 친구 아이가 하나 써주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추하게. 당당한 사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회사는요. 2,000원, 3,000원을 그냥 몇십 년을 이렇게 아주 그냥 진을 뺐어. 이런 주식들 이렇게 갖고 있다가 올랐을 때 팔아서 이렇게 가면 정신병 걸려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2,000원, 3,000원 한 주식이 7만원, 8만원 가서 지금도 안 빠집니다. 한국의 기관 투자가 전 세계 외국 투자가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주식이에요. 한국 아메의 인테스플로라를 공급하는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 한 아이템만 이 정도인데 이런 아이템을 지금 여러분들은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수백 개를 갖고 있어요. 이 제품이 미국 아메에도 수출됩니다. 미국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보다 값이 2배예요. 근데도 T&A가 자주 나요. 장건강 시장이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저는 아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셀바이오텍 주가를 아메하고 비슷해. 첫날 듣고 흥분했어. 그 다음날 거절받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올라갔다가 반품받아. 이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신념을. 여러분들 길을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가본 사람이 얘기해줘서 가는 거예요. 경험담으로. 그렇죠? 믿고 가는 거죠. 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는 거죠. 장건강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5년간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모든 쇼핑을 아마존으로 하거든. 아마존의 주가는 애용자 클럽을 의미해요. 맞죠? 구글도 계속 올라가요. 왜? 대부분의 검색을 구글로 하거든.
친구 찾기 페이스북, 뭐 이렇게 페이스를 북했는지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요, 지금도.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에서 놀아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출럭출럭해도 계속 가요, 지금도. 10불, 20불 하는 게 이렇게 갑니다. 왜? 세상이 이제는 청정 에너지로 가거든요. 제가 볼티모어 갔을 때,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 공항 갈 때 지난 4월에 찍은 거예요. 이제는 얘도 테슬라, 얘도 테슬라. 정말 많아요, 전기자동차가. 제가 비버리 힐즈에 있는 테슬라 매장 가서 찍었어요. 미국은 테슬라 매장이 백화점 매장 안에 있어요. 아는데 이걸로 다 터치 스크린 해요. 이거 우리나라 인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2040년 통계청 자료예요. 2040년에는 이렇게 된대요. 20대, 30대는 없고 70대, 80대. 그러니까 나이트를 갔는데 한 55세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젊은 애 왔다고. 여러분들 100세 시대는 액티브 시니어예요. 제 54세 은퇴로 준비할 나이가 아닙니다. 오래 산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요새. 좀 안 좋으신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임종을 준비하진 않으세요. 87세신데. 87세 아프시면 좀 임종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네가 버릇이 나빠질까 봐 숨겨둔 재산을 공개하겠다. 용인의 만평이다.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좀 그런 장면이 연출돼야 되는데 뭐 아니에요. 1930년생이신 저희 어머님도 임종을 준비 안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거면 얼마나 오래 배워야 되겠어요. 그죠? 거기 아이빌리그 다니려면 얼마 드는데 아시죠? 1년에 10만 불 들어요. 우린 뭐만 들면 돼요? 버티기, 견디기 뭐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미국의 그 마케팅 전문가 해리 베규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또 안 믿으니까. 오피스 리스. 이게 무슨 대출이 아니고 사무실이 없다. 사무실 없이 일하는 거다. 자신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한다. 미국의 마케팅 정보가 해리 베규드가 소개한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하고 자신의 재능을 프로젝트 단위로 분산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으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아메이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분이. 마케팅 전문가인 해리 베규드가. 그래서 앞으로 키워드는 연결성이다. 옛날에 연결성이 낮았을 때는 한 곳에 모여서 일해요. 맞죠? 근데 이제 연결성이 높아져서 미션만 공유하면 돼요. 고 라스베가스, 고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고 하와이. 그 다음에 각자가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게 훨씬 효과예요. 스마트 워크, 합의된 목적 공유, 동기부여, 경험 공유. 그죠? 나도 그랬어. 잘할 수 있어. 격려, 힘들 때 어깨 툭툭 쳐주고. 그건 AI가 못하거든. 이게 성공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천재화가 피카소. 그러니까 좀 유명해졌을 때 한 부자가 와서 짓궂게 장난했대요. 야, 피카소, 너 여기서 잘 나간다며. 야, 거리만한 그려봐. 그럼 내가 한 800만 원 줄게 그랬대요. 말해보라고. 선 4개로 그랬다. 선 4개. 선 4개로 여자를 그려보라 그랬대요. 선 4개로. 그러면 800만 원 주겠다고. 한 8분 있다 그렸대요. 이렇게. 선 하나, 선 둘, 선 셋, 선 4개죠.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걸 보고 이게 여자를 상상한다? 그죠? 되게 부족하지 않아요? 상상해요. 저는 부족함이 축복인 것 같아요. 부족해야 상상해요. 부족해야 풍요로움이 전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요. 참 미국 하버드 대학은 오만 걸 다 연구하는데 뭐 20년, 걔네는 주로 2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요. 그 뭘 했냐면 부잣집 아들이 대부분 망가진대요. 풍요로워서. 커뮤니케이션을 못 한답니다. 신이 준 축복은 뭐냐면 인간한테 부족함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것이 신이 준 축복이에요. 이런 변기에서 볼일 보신 남자분들 있으세요? 이 변기 보신 분 있으시죠? 네. 요새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많아요. 여기 파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흘린대요. 그래서 그 휴게소 가면 이렇게 눈높이에 쓰여 있거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흘린대네. 파리를 고안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이거를 고안을 했대요. 아무것도 안 쓰고 파리 보세요. 파리를 향해 쏘세요. 안 쓰고 그냥 파리만 딱 해놨는데 흘리는 소변량의 80%가 줄어들었대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이 목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 있는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메이 막 가치화 비전하다가 리더니 이번 달 목표가 뭐예요? 그럼 어머 재수없어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 한 10년 전 사진이에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우리 딸 이제 얘가 지금 20살 25살 됐는데 얘가 중3 때까지 키가 158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면 키라도 크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영양 관련 제품들을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지나니까 얘가 한 180, 한 1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 때 격투기를 했는데 대학은 떨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가지고 지금은 최종 학력이 고졸이에요. 고졸인데 보통 이러면 보통 이제 망해가는 집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1930년생이신데도 서울대 나오셨어요. 서울대학대. 근데 할머니는 서울대학대, 아들 부부는 외대 커플, 손자는 고졸. 이러면 이게 망해가는 집안이잖아. 원래는 이게 서서히 이게 망해가는 집안인데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이제 트레이너예요. 얘가 목표가 있다. 얘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자기 방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브로마이드를 딱 그려놓고 했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얘가. 얘가 목표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새 이제 등산을 하면서 목표가 있는데 제가 요새 등산하면서 우리 그 야산을 제가 어쨌든 제가 처음에는 1시간에 올랐어요. 제가 이제 조인트 헬스 먹고 갈릭 먹고 하면서 지금은 무릎이 다 났어요. 정말 놀랍게도. 진짜 놀랍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막 비웃었거든요. 무릎 나갈. 근데 제가 이런 걸 느끼고 나니까 제가 요새 이제 그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요새는 올라가면 경쟁자들이 있어요. 다 제낍니다. 내려올 때도. 내려올 때는 제가 조심스럽게 내려요. 왜냐하면 여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강적을 만났어요.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비전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제 이 운동의 스폰서들이에요. 후배들인데 작년 12월 25일 날 제가 청계산에 올라갔어요. 난생 처음으로. 하필 주님 태어나신 날 올라가가지고 갔다가 제가 교회를 갔는데 이날 처음으로 같이 사진 찍었어요. 억지로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등산 가자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와라.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미팅 오자 그러면 처음에 가기 싫죠. 근데 꾸준히 갔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땐 잔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가이드 해줘요. 근데 지금은 저 혼자 다녀요. 근데 제가 그래서 강정을 만났어요. 이분이에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70세 넘은 할머니세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자들이 있다. 그 동네 야산에서도.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제가 정말 요새는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변했는데 제가 이분 보고 또 배워요. 근데 여기 계신 요 분 있죠. 알고 보니까 여기가 등산로 이제 3분의 2 지점인데 이분은 못 올라가세요. 남편분이신데. 이분 혼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배웠어요. 안주하지 말자. 아, 끝이 없구나. 그리고 더 나은 도전을 하는 것이 뭐가 되죠?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드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은 뭐냐면요. 뭘 봐야 드림이 생겨요. 더 나은 걸 봐야.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멋진 정보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폰서, 업라인, 성장하는 리더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멋진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